안녕하세요. 핑크윙크입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에 떠 있지만 제목도 거창하게 코스트 펑션과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무려 이해라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좀 거창하긴 한데요. 제목만큼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 혹시 비용함수와 그리고 경사하강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글을 썼고 그리고 지금 영상도 찍고 있는 중이네요. 일단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간단한 데이터부터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너무 간단하게 점 3개입니다. 일단 실행부터 해놓고 보죠. 어떻게 생긴 점이냐? 보시면 이렇게 2,1, 3,5, 5,6 이렇게 딱 점 3개를 찍어놨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점 3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을 찾아야 한다면 요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머신러닝, 딥러닝에서는 회귀 문제라고 하죠. 직선을 찾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우리가 어떤 직선의 모델을 간단하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세타 x라고 잡았다고 치죠. 이때 이 세타는 기울기예요. 그 중학교 용어로 x는 변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 3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요 3개인데 이 3개의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떤 직선은 없을까? 이런 거죠. 물론 우리는 점 3개 정도는 아마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끈 직선이 정말 최선이냐? 네, 정말 이 직선이 내 데이터 여기 있는 2,1, 3,5, 5,6 이 세 개의 점을 표현하는 정말 최선의 점이냐? 죄송해요. 최선의 직선이냐? 그러면 에이, 딱 봐도 직선이잖아요. 이 직선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가 아니라 맞습니다. 수치 어떤 표현이든 수치로 확인했더니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또 제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데이터는 3개, 3만 개가 됐든 3천 개가 됐든 여하튼 지금은 3개예요. 이 3개의 데이터는 뚝뚝 떨어져 있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결과는 직선이죠. 이렇게 연속된 값이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데이터는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5일 때만 주어지지만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직선을 찾아서 없던 x가 4일 때, x가 3.5일 때 얼마인지를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출력의 결과가 연속된 값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회귀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가 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하게 지나가지만 보통은 요 x 쪽 좌표들을 우리가 특성이라고 부르죠. 입력값이 되는 거죠. 입력값이 되고 해당 입력값에 대한 이 y쪽 좌표들이 이제 출력값들이 되죠. 혹은 라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걸로 학습을 시킨다는 뜻이니까. 여하튼 지금은 지도학습의 회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용어는 좀 놔두더라도 x가 2일 때 1의 출력이 나오고 x가 3일 때 5의 출력이 나오고 x가 5일 때 6의 출력이 나오는 이 데이터 3개를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어떨 것이냐예요. 이제 보통 직선은 여기 뒤에 더하기 b 해가지고 바이어스가 붙는데 중학교 용어로는 y절편. 지금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가정을 해 두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죠. 하나씩. 네. 일단은 좀 재미난 도구 하나도 소개할 겸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심파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보통 심파이를 심이라고 얼라이어스를 많이 잡죠. 여기에 세타를 선언할 때 심에서 심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볼로 세타다라고 선언을 하면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세타를 조회해 보면 이렇게 주피터에서는 이렇게 수식처럼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리스 문자로 하이포테시스를 어, 우리가 방금 y 절편은 없고 x 세타 x만 우리가 하이포테시스로 잡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x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2, 3, 5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2, 3, 5, 2, 3, 5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타는 심파이에 의해서 심볼로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곱해놓고 하이포테시스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세타를 문자로 보고 전개를 해준 거예요. 2, 3, 5가 세타에 곱해진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 x라고 했는데 x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2, 3, 5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시 내가 구해야 할 건 이 세 개의 점을 정말 잘 표현하는 직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직선은 아직 세타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타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서 세타라고 뒀어요. 그냥. x는 내가 아는 값이죠. 특성들. 그래서 x가 2일 때는 h 여기 지금 함수가 hx라고 되어 있으니까 h에 2를 넣은 거, h에 3을 넣은 거, h에 5를 넣은 게 되겠죠. 그러면 hx는 세타 x니까 여기 h2는 2x, h3은 3x, h5는 5x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놓고 그래서 아까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2x, 3x, 5x라고 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에러를 계산해 볼 수 있죠. 에러라는 게 뭘까요? 에러는 이게 내가 잡은 모델이라면 이 모델은 나의 예측값인 거예요. 나의 예측값. 그러면 내 예측값과 내 예측값은 이게 내가 잡은 모델 직선이라면 내 예측값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예측값과 실제 참값은 x가 2일 때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예측값은 세타 h2인 거고, 그러니까 2 세타인 거죠. 실제 참값은 1이니까 에러는 이 순간 x가 2일 때 에러는 이 길이가 x가 2일 때 에러가 되고요. 이 길이가 그건 h2 빼기 1인 거죠. x가 3일 때 에러는 요 길이이고요. 요 길이고 h3 빼기 5예요. 점은 여기가 밑에 있고 여기가 위에 있으니까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나중에 부호 떼버리기 위해서 제곱할 거라서 순서는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길이만큼. 그래서 h5 빼기 6, 뭐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5 세타 빼기 6이 에러가 됩니다. 결국은 에러라는 건 나의 예측값과 참값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하이포테시스에서 y를 빼면 에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2세타 빼기 1, 3세타 빼기 5, 5세타 빼기 6인 거죠. 네. 만약에 내가 이걸 에러라고 하고, 그죠? 에러라고 하고 이 에러를 제곱을 하면 뭐 당연하게 2세타 빼기 1 전체 제곱, 3세타 빼기 5 전체 제곱, 5세타 빼기 6 전체 제곱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숫자 3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세타에 관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균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에러의 평균을 취해요. 그러니까 에러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넘파이가 제공하는 민을 쓸게요. 평균을 취합니다. 식을 볼까요? 우리 어차피 문자 전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죠? 그죠? 요게 조금 싫다. 나는 2차 식이니까 하나의 식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잠깐만요. 마우스 어디 갔죠? 여기 있다. 네. 코스트에다가 x
extend를 해주면 됩니다. expand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expand를 해주면 이렇게 펼쳐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코스트에 저장을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펼쳐져 있죠. 아무튼 2차식이 됐습니다. 자, 이 2차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에러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한 것이 여기 지금 다 3분의 1이 다 펼쳐져 있지만 방금 한 것이 각 데이터별로 내가 구한 모델에 대한 에러를 구해서 그걸 평균한 겁니다. 제곱하고 평균한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코스트 펑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비용 함수라는 거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하는 게 비용 함수는 아니에요. 이제 간단한 형태 중에 하나죠. 비용 함수에.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뻔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눈치를 좀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비용 함수는 에러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2차식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비용 함수를 최소값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함수 J 코스트 펑션이 가장 최소값이 되는 세타를 찾으면 그 세타를 모델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나는 지금 내가 모델을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참값과의 에러를 구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에러의 제곱의 평균을 구했고 그걸 코스트 펑션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코스트 펑션을 최소로 만드는 세타를 찾으면 그 세타가 곧 가장 내 데이터를 잘 표현한 직선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죠? 지금 이 블로그 글에서 이 코스트 펑션 최소값 찾기 미분으로 해볼까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from 심파이 플라팅 임포트 플랫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냥 수식 그 심볼로 되어 있는 수식을 하나 플랫시키라고 하면 플랫시키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보여줍니다. 예쁘죠? 여하튼 여기 이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지점. 네. 저기서 세타가 얼마냐 이거예요. 저기서 세타가 얼마냐. 우리는 중학교 때 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를 찾는 방법은 미분하면 되죠. 심볼릭에서 미분을 지원해줍니다. 코스트 펑션을 미분해라. 뭐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짜잔, 미분 나오죠. 요거를 diff 코스트 펑션을 미분했다고 미분이라고 잡아둘게요. 그래도 화면에 뭔가 수식 나오는 게 먼저 보이니까 변수를 또 이렇게 열람을 해서 보도록 하죠. 자, 3분의 1이 어차피 떼면 되고 이 미분을 0으로 만드는 지점인 거잖아요. 네, 결국은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지점, 그건 그러니까 최소값, 미안해요. 코스트 펑션의 최소값은 미분해서, 그러니까 이참수라면 이걸 미분해서 0이 되는 곳, 그때의 세타가 곧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파이는 매우 좋은 아이를 하나 제공합니다. 바로 솔버입니다. 솔버를 인풋하고요. 민 밸류는 솔브에서 diff 코스트와 세타를 이렇게 하면 47분의 38이야. 47분의 38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1.23 뭐 한 7쯤 되나 봅니다. 이 지점이. 그래도 희한하게 요 가운데네요. 그래서 1.237쯤 되는 세타 값을 잡으면 그때 이 코스트 펑션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이차함수, 그것도 변수 하나짜리 이차함수로 이렇게 구할 수 있지는 않아요.
변수 일단은 특성 즉 이제 입력 변수가 굉장히 많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게 직관적으로 안 풀립니다. 이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릴 거였으면 다들 이렇게 했겠죠. 점 3개짜리 여기서나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걸 할 거냐?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이제부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할게요. 그 전에 심파이가 제공하는 어, 람디 파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건 어떤 아이냐면 방금 요 이제 코스트 펑션이랑 diff 코스트는 문자로 정의되어 있는 수식이거든. 심파이가 제공하는 그거를 함수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에서 여기 뭐 대충 0 값을 넣으면 이렇게 2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요거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미분한 걸 제로로 만드는 i니까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대충 0 근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이제 이 람디파이는 심파이의 심볼릭 연산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식을 함수로 바꿔주는 i다.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함수로 바꿔주는 i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함수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여기 있는 요 함수예요. 여기 있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서 이 함수는 어떤 아이냐면요. 그냥 이게 이제 한 0부터 5 정도, 0부터 5 정도 범위에서 t만 볼게요. 0부터 5 정도 범위에서 이제 그리는 거예요. 코스트 펑션을 그리는 i입니다. 0부터 5 정도 범위에서 사실 요거랑 요거 빼면 요 두 개만 먼저 빼고 볼게요. 빼면 어떤 아이냐면 이렇게 4에 점을 콕 찍어가지고 요 4 받아서 코스트 펑션에다가 4 집어넣고 점 좀 크게 해서 빨간색으로 요 지점이다라고 찍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뭐냐? 요건 뭐냐면 이제 들어온 내가 방금 여기 4 넣었잖아요. 4에서 0.5 뺐으니까 3.5부터 4.5까지 0.01 간격으로 해놓고 미분 그 주변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미분한 값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접선이 짧은 구간이 나오도록 해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봅시다. 입력을 아까 4라고 했는데 들어오요.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 지점 4에서 미분한 값이 그려지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 4는 랜덤하게 잡힌 어떤 임의의 값이라고 칩시다. 4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4 위치에서 함수값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코스트 펑션의 미분값을 계산합니다. 지금 코스트 펑션의 미분을 계산했더니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쯤에서 랜덤 값이 잡혀가지고 첫 번째 값이 기울기를 구했다라고 하면 음수가 되겠죠. 기울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면 최소값이 이 지점은 최소값 지점에서 왼쪽에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은 이 최소값 지점 기준으로 현재 이 점이 오른쪽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을 기준으로 미분해서 부호만 관찰을 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아는 거예요. 최초 세타가 4였어? 근데 미분했더니 양수야? 이쪽으로 가. 음수면 이쪽으로 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값 아까 4 했는데 첫 값은 여기 5네요. 이해해 주세요. 착각했어요. 아무튼 랜덤한 값이라고 합시다. 랜덤한 값을 하나 잡았어요. 랜덤한 값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미분을 해본 거예요. 미분을 했더니 플러스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분을 했는데 뭘 코스트 펑션을 미분했는데
얘가 플러스가 나왔다면 플러스가 나왔다면 그죠? 이 알파가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플러스니까 플러스잖아요. 현재 세타 값이 5거든요. 현재 세타 값이 5인데 현재 세타 값이 5인데 플러스를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를 빼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뭐 조금 빼면 조금 이동할 거고 많이 빼면 많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세타를 어느 방향으로 갱신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갱신할지를. 그리고 여기는 이 알파가 학습률입니다. 러닝 레이시라고 불러요. 얼마만큼 이동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이제 계산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함수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건 어떤 아이냐면 일단 러닝 레이시라는 건 0.01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처음에 이 어떤 지점의 값이 나오면 그 지점의 값을 미분하는 거죠. 미분한 함수에다 넣어서 저장을 하고 그 미분한 값에다가 러닝 레이스 곱하는 거예요. 현재 이 줄까지 한 게 여기입니다. 요거 알파 곱하기 dt분의 dj 이게 이제 dt분의 d가 미분하라는 거잖아요. j를.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 커런트 스텝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이라는 게 계산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얼마만큼이에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세타 빼기 얼마만큼 할 거냐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타 빼기 여기죠. 세타 빼기 얼마만큼 가라가 리턴이 되는 거죠. 이 얼마만큼은 학습률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얼마만큼은 학습률 알파가 좀 작은 값이면 여기서부터 세타가 천천히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죠? 알파가 좀 크면 너무 크면 팡 하고 가겠죠. 또 크면 팡 하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 근처에서 이렇게 계속 팡팡팡팡 하면서 수렴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자, 다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x8 x 밸류가 4예요. 자, 4를 넣었어요. 4를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 4가 들어왔어요. 4가 들어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4가 들어왔고 미분을 해서 커런트 diff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커런트 diff에다가 러닝 레이트 0.01을 곱했더니 0.7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4인데 0.7을 빼서 현재 4인데 0.7을 빼서 3.3이라는 값이 현재 다음 x 값이다. 이제 여기서는 세타예요. 다음 세타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딱 내려온 거죠. 아까 사이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그럼 이거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지금 3.3이잖아요. 다시 실행하면 이제 2.7로 바뀌죠. 2.7로. 그래서 처음에는 4에 있었고 그 다음에 3.3에 있었고 이제 2.7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점점점. 한 번 더 가볼까요? 이제 2.3까지 내려갔어요. 또 2까지 내려갔고요. 또 1.8까지 내려갔고 또 1.7, 1.59, 1.5, 0, 물론 좀 천천히 내려가니까 답답한 면이 있긴 하지만 1.38, 네, 이제 1.34, 1.31, 1.29, 1.28 아까 우리가 손으로 구했을 때 얼마까지였죠? 1.23이네요. 아무도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4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거죠.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우와. 여러분들은 방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아시게 된 거예요. 자,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네, 여기 있죠.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근데 물론 이렇게 일일이 구하는 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미분해야 되는 값이 굉장히 복잡하고 하면 역시 내가 직접 코드로 짜는 것도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쓴다?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렸던 글입니다. 텐서플로우의 그레디언트 테이블 이용한 미분. 이런 거 혹시 찾기 어려우시면 구글로 가십시오. 구글에 가서 텐서플로우 그레디언트
테이프 한 다음에 사이트라고 해서 홍보 중입니다. pinkwink.kr이라고 하시면 요 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제가 그레디언트 테이프를 이용한 미분이라는 걸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그레디언트 테이프로 지정을 해두면 미분을 잘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영상도 글 하단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레디언트 테이프로 우리 또 진행해 보죠. 참, 여기 글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네요. 굳이 구글에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일단 갑자기 용어가 좀 바뀌었지만 여기는 W가 세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W를 찾는 겁니다. 딥러닝에 대한 설명도 언제 한번 좀 제대로 해보고 싶네요. 일단 지금은 방금 전에 지금의 W는 세타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세상에서의 텐서플로우 함수들을 이용해서 제곱의 평균, 에러 제곱의 평균을 여기서 정의한 거예요. 여기 이제 에러죠. 예측값과 참값의 차이, 그걸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취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여기 다 더한 다음에 샘플로 나눴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긁어서 짠 넣어두고 함수로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요러고 가지고 와서 할게요. 러닝 레이트 잡아놨고요. 한 500번 돌아라고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나중에 그래프 재미나게 한번 그려보려고 W,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세타였고요. 지금은 그래도 텐서플로우를 쓰고 있으니까 가중치라는 의미로 제가 W를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네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세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세타가 변화하는 과정을 저장해 두려고 빈 리스트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W 하나를, 그러니까 즉 세타를 랜덤하게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랜덤하게 만든 것도 일단 빈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시켜놨죠. 그리고 얼마인지 봤더니 0.74쯤 됐네요. 그러니까 현재 0.74에 여기를 찍은 겁니다. 여기를 찍은 거죠. 0.74니까 이쪽. 미안해요. 0.74니까 이 왼쪽을 찍은 거죠. 그럼 기울기 처음 기울기 값이 미분의 기울기 값이 음수가 나오겠죠. 아무튼 이렇게 잘 잡혔습니다. 이제 요걸 긁어서 여기다가 두고 이제 하나씩 보면 선형 모델로 잡았으니까 이거죠. x 곱하기 w 세타 거기에서 예측값을 찾아내고 그 예측값과 실제 참값 y의 코스트 펑션, 로스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계산을 해서 두고 거기에서 로스에 대해서 요거죠. 로스를 W에 대해서 미분을 구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레디언트를 구하라고 시키고 거기에다가 러닝 레이스를 곱하고 원래 있던 W에서 빼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이 아까 여기서 보면 요 줄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 놓고 이제 W를 다 저장하라고 시켰습니다. 500번 하라고 했고 계속 프린트하면 화면 스크롤이 좀 짜증나니까 50번마다 한 번씩 현재 상황을 적어라. 표현 프린트하라고 시켰죠. 여기 보면 웨이트가 예쁘게 줄어든 게 보이죠. 2.3, 1.235니까 우리가 그냥 미분으로 1.236 정도에 딱 좋아요. 그리고 로스도 코스트 펑션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또 보입니다. 자, 괜찮네요. 그죠? 잘했어요. 네, 뭐 끝났습니다. 네, W 구했으니까 끝난 거죠. 네. 그래서 그 W가 정말 직선을 잘 묘사한 거냐 그게 궁금하다면 그리면 되죠. 그죠? 우리는 X가 2, 3, 5일 때 Y가 1, 5, 6이었고 그리고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한 W가 맞는지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0부터 6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을 구해보면 얼추 맞아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선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실행은 안 할 텐데요.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W들을 히스트 W라는 변수에 저장했잖아요. 그걸 열어서 보면 보세요. 네,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방법으로 우리의 직선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코드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exanimation.gif라는 파일로
이 코드가 실행되는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네. 다시 글참으로 가서 오늘은 몇 가지의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와 그리고 그 코스트 펑션을 최소값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딥러닝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자주 올릴 거예요. 이번 글은 또 이번 영상은 초반 개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익숙해서 그러면 이제 표정을 관찰하니까 내가 더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는구나 하고 또 어디가 이해 안 되는지 그 표정을 보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네요. 혹시라도 뭔가 좀 궁금하거나 하신 분들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